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난주 24일에 시작된 가운데 주말 동안 야 4당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는데요.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방침을 내렸고 러시아는 일본 수산물 공백을 틈타서 중국 수출 확대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의 여파,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 진척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심리적인 영향의 파급을 줄지,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적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경제 방송에서 다룬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산업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죠. 또 개별 기업과도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또 국제 문제로도 충분히 지금 이미 비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방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7일간 한 7,800톤 정도를 먼저 방류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간을 좀 묶어서 측정도 해가면서 점검도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17일간 7,800톤을 먼저 방류해보고 방류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기계 작동은 알프스 시스템 다액종 제거 설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이상 염지 IAEA가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이제 방류를 하고 조금 더 기간을 또 끊어서 갑니다. 근데 이때 3만 이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전체 오염수의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만 톤씩, 네. 5만 톤씩 30년에 걸쳐서 한 160만 톤 되거든요. 30년에 걸쳐서 한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해서 최종 완료를 한다는 게 얘기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년까지 계속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중국이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여론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게 미국과 캐나다는 일본에 무게를 싣고 있고 긍정적으로 방류해도 된다. 근데 중국은 아닌 상태고, 또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또 민감해졌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는 있지만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미국, 일본이 이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지, 한국이 특히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안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네. 일본 오염수 방류, 그에 따른 실제 과학적인 결과의 이유를 떠나서 이 소비자들의 심리는 또 타격이 되고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수산물과 관련된 시장인데,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또 약간 소비 촉진제, 그러니까 수산물 소비 촉진 이런 것도 내놓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부 여당에서는 소비 진작을 많이 네. 이야기하고 있고, 수산시장이나 또 어시장을 방문해서 이제 생선을 또 회를 또 생선을 또 이제 매운탕으로 해서 네. 또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해서 이제 먹게 되면서 괜찮다.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많이 희석되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해류를 거쳐서 한국에 도착하면 40년, 50년 걸리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이 심리적인 또 피해는, 또 심리적인 영향을 완전히 또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자기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좀 애들한테 네. 안 먹였으면 좋겠어. 우리 둘째가 회를 좋아하는데, 초밥 좋아하는데 이제 좀 다른 거 삼계탕 먹일래, 닭죽 먹일래, 이런 또 심리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또 횟집이나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낚아올린 생선이지만 사람들은
이것도 뭐 어떨지 몰라. 이게 어디서 잡힌 고기인지 어디를 돌아다니다 온 생선일지 어떻게 알아.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도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빅데이터 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수산물에 대한 심리적인 타격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또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부에서 소비 진작한다고 해서 소비 진작이 되면 좋은데 그러게요. 이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방류를 뭐 한 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51년까지 30년간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잘 경제적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도 보셔야 될 일이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산업에는 좀 심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좀 어느 정도는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산업이나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또 종목에까지 주식으로 보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냉혹하고 수산업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좀 줄일 수밖에 없거나 이 투자를 조정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그 오염수 이슈 관련 민심을 다룬 칼럼을 쓰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잘 읽었습니다. 네. 이 한 달 전과 지금의 민심 변화 추이가 빅데이터 상으로도 좀 나타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그 자료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분석은 해놨는데 미처 제가 드리지를 못했는데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 방류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9일부터 26일까지의 수산물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빅데이터 감성 연관을 썸 트렌드에서 돌려보면 이게 빅데이터 분석 엔진입니다. 긍정이 43인데 부정이 한 56 정도로 나와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직까지 언제 시점에 일본이 방류한다 이런 날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에는 수산물 그러면은 감성 연관어가 수산물 절기다,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관련어가 나타나면서 긍정이 무려 85였거든요. 네. 네, 같은 이번 8월 달에 85%의 긍정이 43%의 긍정으로 확 내려갔어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타격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특히 SNS 상에서 반일 감정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일본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 취소도 좀 잇따른다는 보도 주말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될 움직임 혹시 뭐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는 심지어 중국 내에 일본 초밥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식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이라는 글자를 가려요. 그리고 일본어로 이야기하지 마라. 일본어로 큰 소리를 내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 고객이 올 때는 약간 일본어 할 줄 아는 그런 셰프인 경우에는 또 조리사인 경우에는 일본어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 그것 자체가 중국 사람들의 국민들의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정부에서 지금 공공연히 또 중국 내에서 할 정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은 전면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최대 이제 수출국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수출이 안 돼요. 그러면 국내 내수로 이제 일본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급 과잉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수산물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수산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또 요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네. 상당히 큰 타격인데 수산물 공급 과잉이 되면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우리도 지금 뭐 동원 산업, 동원 F&B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25년경에 동원 같은 경우는 동원 산업은 공장을 짓는다. 어떤 공장이냐? 양식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양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품을 파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산업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 양식을 통해서 유기농 형태로 이거 전혀 바닷물하고 상관없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전적으로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예. 뭐 호재 악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 약간 그렇게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뭐가 있을까요?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는 당분간 이런 투자자 네. 관점에서 보면 다운. 그다음에 육지가 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육가공업계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또 육가공 위에서 이제 또 사료를 제공해주는 한일 사료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사능도 좀 책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또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용 방사등기뿐만 아니라 크게 이제 방사능 설비나 시설이나 원전 관련 경쟁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우진이나 또 오르비텍 네.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뜻밖의 또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 뭐 수혜주다 특수를 노릴 수 있는 MSC 이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싶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오염수로 인해서 수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앞으로 바다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죠.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 이슈 다뤄봤습니다. 워낙 또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이슈이기도 하고 다루기도 좀 조심스러운 네. 주제였는데요. 네, 쟁점과 분위기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